이제 카드 다루는 법부터 먼저 한번 해볼 텐데 아주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아도 한 번이라도 안 본 거와 본 거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카드가 두 종류가 있는데 정력을 보는 카드는 이 뒷면이 역방향 뒷방향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심보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역방향 정방향 표시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방향 정방향을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정방향만 보는 카드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고전 카드로서 마르세유 카드라고 해서 이런 카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뒤에 보면 역방향 정방향이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역방향 정방향을 보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드는 정력을 이렇게 섞어서 정방향으로 나오느냐 역방향으로 나오느냐를 이렇게 해석을 달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도 이제 딱 보시면 두 종류 카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 이건 정방향만 보는구나. 이거를 아시면 돼요. 근데 이런 카드들이 꽤 있습니다. 라이더 웨이트 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카드 이런 카드들은 역방향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앞뒤 뒷면에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섞으실 때 정방향만 아니라 역방향도 섞이게끔 이제 이걸 섞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방법은 이렇게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화투장 하듯이 이렇게 막 섞으면 이게 이제 앞뒷면으로도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뒷면을 뒤집을 땐 이런 식으로 이게 뒤집어서 정방향, 역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게 간단한 건데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이것도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앞뒷면을 섞기 위해서 이렇게 섞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섞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섞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옆으로 이렇게 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서양식이에요. 하루가 이제 서양적인 그런 거다 보니까 아는 척 한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섞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담자와의 이벤트를 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섞는 거지 꼭 이렇게 섞어야 된다? 그러는 법칙 없습니다. 꼭 이렇게 섞어야 된다? 법칙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섞어야 된다? 이거 법칙 없어요. 다만,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금은 저 사람이 이제 이런 거를 다루는데 능숙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저렇게 하니까 조금은 더 신뢰감이 있구나, 이 정도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섞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섞어야 됩니까? 그럼 자기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보는 사람을 하여금 즐거움을 주기 위한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섞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섞기도 하고 때로 가서는 이제 이걸 좀 더 깊이 섞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딱 잡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섞습니다. 이제 이거는 관계가 없지만 어떻게든 섞이기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가끔씩 마음의 심기일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자꾸 한쪽으로 몰리고 이렇게 나올 때 또는 상담을 하다 보면 계속 지속적인 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한 번만 뽑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뽑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애 점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직업에 관련된 점을 보면 그럴 때마다는 이걸 다시 섞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마음 심기일전을 위해서 이제 이게 처음부터 다시 이제 이렇게 해야지 섞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쉬는 거죠. 섞으면서 자기 심신의 편안을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데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아주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계속 상담을 하겠다. 그럼 그냥 계속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 상담하다 보면 내가 지치고 힘들 때는 나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또 때로는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섞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이렇게 이제 같이 함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즐겁잖아요. 그렇게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섞는 거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목적을 정확히 아시고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섞여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람과의 어떤 그 교감을 위해서는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거를 이렇게 섞어주는 거를 갖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라포를 형성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과 나하고 공감대를 이제 형성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를 같이 섞으면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동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좀 섞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섞는 거 이렇게 하셨잖아요. 다음번에는 그 사람과 나의 어떤 교감을 이루기 위해서 이 타로 카드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지게 해줘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이제 올려놓으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의 기운을 여기다 불어넣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이제 여기다가 기를 불어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손을 얹어서 하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하는 게 상대방이 왼손으로 하는 게 좀 좋으냐 오른손으로 하는 게 좋으냐, 그리고 또 이제 왼손으로 뽑는 게 좋으냐 오른손으로 뽑는 게 좋으냐, 이것도 질문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게 약간의 룰입니다. 오른손잡이인 경우는 왼손에, 왼손잡이인 경우는 오른손. 습감이라는 것이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논리거든요. 왼손잡이인 경우에는 오른손을 쓰지만 오른손잡이인 건 왼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세 개를 나눈다. 천지, 하늘과 땅과 사람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걸로서 이거를 이렇게 섞는다. 이 방법이 있고요. 네 개를 섞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네 개로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느낌대로 가야 되지, 꼭 내가 이거를 접는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또 뭐 이렇게 가고 이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행위를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행위를 왜 하느냐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 집중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내 질문에 대한 관점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이런 걸 행위를 하다 보면 집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네 개를 나누면 어떻게 나누지? 균등하게 나누세요 이러면 더 이제 이게 균등하게 안 나눠졌네 뭐 이렇게 하면 다시 이렇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이게 네 개로 나누냐 세 개로 나누냐 아니면 여기에 손을 넣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질문에 집중하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그 남녀가 와서 궁합을 보거나 이러면 이제 여자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남자가 그 위에서 손을 올려놓는다든가, 아니면 거꾸로 남자 손을 올려놓고 여자 손을 위에 올리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이제 집중하기 위한 건데,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꼭 여자가 손을 밑에다 올려놓고 남자 손을 위에다 올려놔야 된다. 뭐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여자의 어떤 손이 먼저 기가 닿고 그 다음에 남자의 기가 닿아야지 뭐 천지합일이 된다. 뭐 이딴 식의 그 논리는요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의. 근데 그런 과정 자체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성의 원리가 설립이 되려고 그러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에 대한 부분을 위한 테크닉일 뿐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거를 다가오시면 좀 자유로워집니다. 그랬을 때 왼손으로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오른손으로 하면 너무 이제 내 의도가 자꾸 들어간다. 근데 왼손으로 하면 그래도 더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왼손을 쓰려고, 안 쓰던 손을 쓰려고 하니까 더 집중이 된다. 그런 면에서 왼손으로 하고 그 다음 자기 안 쓰는 손으로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오른손으로 뽑았는데요. 그럼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것 때문에 시비가 걸려가지고 다시 뽑는 경우도 있어. 왜? 뽑아보니 안 좋은 카드 같거든. 원래 그 타로 카드는요, 질문은 한 번만 뽑게 돼 있는 게 이 타로의 점수의 원칙이,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이런 걸 볼 때는요, 좀 더 솔직한 자기 감정의 이렇게 반성의 의미로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의 상담을 할 때는요, 내가 맞췄으니까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틀렸으니까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맞추는가 틀리는가에서 그냥 제외를 삭제를 시켜놔요. 그리고 언제 봐야 되냐면 진짜 신실한 마음으로 뽑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타로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임상의 결과로 삼아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해보시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막 상담들이 와가지고 맞아 이러다 보니까 타로가 너무 기가 막히면 안 된다 막 맹신을 해요.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야. 안 되면 내가 손가락 장지 짓게 뭐 이런 거 나와요. 이제 그게 나중에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혀. 내가 분명히 장지 짓다고 했는데 안 맞거든.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애초 뽑을 때 잘못 뽑아놓은 타로 가지고 내가 그것을 맞춘다는 것도 이상한 거야.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때 머릿속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그런 거를 다 생각 안 한 채 무조건 상대방이 있으면 난 맞췄고 틀렸고 뭐 이거를 갖다 자꾸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 이쪽 계통에 있어서 오래 있질 못합니다. 이 때문에 이 공부하실 때는 진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쪽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래 가도 이게 다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안 하신 분들이 나중에 가면 처음에는 한 1년은 잘 맞는다고 뭐 친구들 여기저기 데리고 뭐 막 하다가 어느 한 1년 지나고 난다부터는 차로 안 맞는다고 탁 일에 와서 안 맞아 이러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려를 해요. 왜? 1년을 위해서 타로를 배우지 마시고요. 자기 삶의 어떤 근본적인 것을 향해서 배우시라 이런 얘기를 위해서 항상 이거 뽑을 때도 그러한 측면을 신실하게 뽑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시라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상담해 봤을 때 이 사람도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일단 그걸 빼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맞췄어. 상담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맞춰도 상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맞췄다 안 맞췄다의 그런 관점으로는 다가가지 마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갖는 이유는 문제 요소를 최소한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절차를 가져서 최소한의 확실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자꾸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죠.